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늦게 켰죠? 원래 조금 더 일찍 키려다가 내적 갈등이 조금 있었어. 킬까 말까 킬까 말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제이님도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마가 대머리처럼 나오지? 안녕하세요. 지영아. 하트를 몇 개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감동이다. 하트 맞죠?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지? 하트 맞지? 나에게 사랑을 보낸 거지?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왜 장애면 지겹죠? 진짜. 아니, 오늘 우리 고객님이랑 한 분이랑 얘기하는데 언니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대. 응?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얘기를 한대. 저 사실 그거 노린 거거든요. 그 노린 거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도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게.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래서 지금 그레이스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렇게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매번 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조금씩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이 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거치대를 하나 샀어요. 이게 아이폰 거치대거든요. 이 맥세이프가 되면서 이거 있잖아. 이거 내가 왜 샀는 줄 알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죠? 붙는다? 그래서 제가 왜 클렌징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맨날 들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하려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샀어요. 맥세이프. 광고하는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오늘 와서 사용은 안 했지만 막 이렇게 거울에 붙여놓고 이렇게 촬영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 씻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완전 쌩얼이거든요. 오늘 근데 안 씻은 상태예요. 그래서 라방을 끝내고 씻으려고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은데 내가 씻고 라방을 키면 라방 오늘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씻지도 않고 우선 일단 라방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요즘에 왜 바쁘냐면 이제 새로운 직원도 들어왔고 둘이나 들어왔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둘이나 들어오면서 제가 지금 콜라겐 제품까지 상세 페이지를 마무리하면서 사업계획서도 쓰면서 킬러 앰플 관련해서도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너무 미칠 것 같아. 신혜님.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물리적으로 너무 바쁘면 마음까지도 바빠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끝내고 자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마음이 바쁘니까 일을 할 때도 능률이 안 오르는 게 나 이거 하고 이거까지 언제 하지? 이거 하고 이거까지 언제 하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일의 속도도 안 나면서.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바빠 죽는데 지금 더 바빠 죽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거 끝나면은요 판넬 마무리해서 넘겨줘야 되고 사업계획서 써야 되고 사업계획서 언제 써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 제가 오늘 요거를 좀 갖고 왔어요. 이거 저희가 진행하는 제품이긴 한데 오늘도 어제도 저녁 진짜 라이트하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매 끼니에 비슷하게 먹어줘야 되는데 제가 어제 오늘이랑 다 저녁을 조금 적게 먹었더니 얼굴 살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변형이 올까봐 오늘은 라방 하기 전에 요거를 조금 붙여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너 이거 아직 안 씻었다며. 예, 괜찮아요. 안 씻어도 해놓고 씻을 때 띄었다가 다시 붙이면 돼. 이렇게. 그래서 얼굴이 좀 약간 부자연스러워도 제가 요거 팔자 지운다고 요거 붙이고 오늘 방송할 거니까 제 지금 입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저는 진짜 여기가 진짜 수건사업.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만 붙여도 벌써 주름 싹 지워지지 않아요? 이걸 왜 안 붙이는 거야 도대체? 이걸 왜 안 붙여요 여러분들? 이거 꼭 붙여야 돼요. 이거 봐요 지금 당장 사라졌잖아. 당장 없어져? 이렇게 바로 없어지잖아. 이걸 안 붙인다고? 큰일 나요. 붙이시라고요. 이거 봐요.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이죠? 팔자 영. 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를 조금 붙이려고요. 제가 그 1년 전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잖아요. 이게 살이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조금 더 들러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줘.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아이패치 붙일 때 안 붙였는데 이거 누르니까 금방 괜찮아지지 않아요? 그쵸?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던 거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뭐 괄사 이런 걸 하더라도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 문지르면서 하게. 바로 없어졌지.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요런 데까지도 교정을 하기 때문에 아이패드 진짜 좋은데 왜 안 붙이는 거야? 안 붙이진 않지?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붙여. 어머 한별님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해놓고 오늘 라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티가 나지만 우리 사우나만 안 갔지 우리 다 본 사이잖아. 볼장 다 본 사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오늘 또 말을 많이 할 거니까 제가 요즘에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얼굴에 살이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라방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도 있지만 훨씬 어린 분들이 많잖아요. 니네도 내 나이 돼봐라. 40대 후반 돼봐라. 진짜 하루만 맘고생해도 이렇게 쑥대밭이 된단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라방 하기 전에 이거 제가 원래 라방을 좀 늦게까지 하면은 이거 붙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낮에 붙이고 있고 이러는데 그냥 오늘은 이렇게 붙이고서는 라방을 하다가 바로 씻고 나와서 다시 붙이려고요. 연희님. 어저께 라방은 제 기준으로는 몇 번씩 들으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라방 시간 전에 새댁은 일찍 자야 돼요. 신혼부부는 일찍 자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방 제 방으로 보면 되지. 신혼부부는 냅다까리 빨리 자야죠. 라방을 왜 들어와요? 들어오지 마세요. 주무시러 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유튜브에도 좀 올려놨고 기존에 진행했었던 라방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은 지금 제가 잘라서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전체 브랜드 SNS 관련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다 할 직원을 하나 뽑았기 때문에 그 직원을 아주 잘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버킷그램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SNS 마케팅? 이런 거. 솔직히 마케팅 한다고 돈 쓰는 마케팅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피셜을 가서도 정보를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장치를 조금 해놓을게요. 그래서 제 인스타는 아무래도 조금 더 딥한 내용이 갈 거고 오피셜 인스타는 뭐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급하게 볼 때는 다 하이라이트 작업 같은 거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그렇게 차분차분하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킬러 앰플 런칭할 때 킬러 앰플 쇼핑백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쇼핑백이 저희가 기존의 버킷그램 그 보라색이 아니라 이번에 킬러 앰플 박스 색상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사이즈도 요만해요. 컴팩트해요. 예, 컴팩트하게 그 킬러 앰플이 제가 지금 티파니 민트를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깔로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쇼핑백을 만들어가지고 이 두 가지 사이즈로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사실 디테일이잖아요. 브랜드를 운영할 때. 그래서 그렇게 챙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은 꼬웨이 방송이지만 다음 주에 아이크림도 하고 킬러 크림도 하고 킬러 앰플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킬러 앰플 할 때 킬러 크림까지 가니까 킬러 크림 같은 거 지금 떨어지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킬러 크림도 이번에 킬러 앰플 할 때 야무지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민트예요, 민트. 그냥 티파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그 색상을 맞추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브랜드 하나를 제품 하나를 런칭하려면 진짜로 손이 가는 일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이것도 그거지만 지금 11월 달에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줄줄이 밀려 있어가지고 엄청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일에 욕심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 사무실에 새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좋은 본보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간만에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새 직원을 뽑은 게. 그래서 잘 육성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 피드에 올렸잖아요. 요즘에 간 문맥에 꽂혔어요. 제가 간 문맥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먹은 음식이 어떻게 간에 저장되는 거지? 왜 포도당과 과당이 그 간에 저장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할 때 간 문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게 간 문맥이 장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설명을 살짝 해봐 드리면서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 잘 고르는 방법 중에 어떤 유산균을 이렇게 먹어주는 게 좋다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막말로 이런 거는 잘못된 정보니까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몸의 모양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유산균주를 다양하게 먹는 거, 그 다양하게 먹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회사마다 유산균을 쓸 때 어떠한 해석들로 가지고 가서 들어가는지를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재밌으실 것 같은가? 어떤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 들으면 유산균을 먹는다고 했었을 때 이게 어디까지 도달하고 이런 것들이 왜 위산 담즙산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어느 포인트가 잘못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구나. 그리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을 왜 제가 위관리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조금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요, 의학적 베이스로 제가 스토리에 올렸던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완벽하게 막 도식화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다 막 그려가면서 이렇게 막 그려가면서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알게 되면 우리가 의사야? 왜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 그냥 전체적인 아우르는 것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내용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요 위장, 뭐 자라 아니면 뭐 쓸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위장관에서 오는 그 혈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하나로 뭉쳐지는 게 간문맥이야. 간문맥이야.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들이랑 다 엮여서 위에서 그 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간이 한 번 필터를 돌려가지고서는 뿌려주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게 위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간이에요. 아, 진짜? 어머님 잘 회복하고 계세요? 아, 진짜 어머님 괜찮아요, 지금? 아, 나 걱정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우리가 막 과학, 뭐 이거를 뭐 의대 입시하듯이 뭐 의학에서 의학 뭐냐 의대에서 공부하듯이 이렇게 알 게 아니라 대충 사이즈를 알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살이 찌는 모든 상황들, 몸이 안 좋아지는 모든 상황들, 음식에 대한 섭취가 불균형한 섭취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영양제도 함부로 못 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양제를 먹을 때 어찌됐건 간의 필터를 받기 때문에 먹은 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혈액을 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그 혈액으로 받는 거거든요, 간이. 그렇게 받은 다음에 그 간 내에 모세혈관으로 뿌려주면서 얘네들이 간을 거치면서 해독이 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영양제를 먹을 때 우리가 수술하거나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몸이 약간 이렇게 안 잡히거나 위험하거나 크리티컬할 때는 영양제 다 끊으세요라는 얘기를 왜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력 짱이에요? 어머님 너무 잘 됐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케이스를 바꾸면서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 옥몽이를 드시는 분들은 뭐 다른 영양제들도 그렇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프고 난 다음에 회복할 때 엄청 빠르다고. 응. 아니 우리도 걱정했잖아 연희님. 어? 수치 때문에 걱정했잖아. 원래 이렇게 한쪽씩 수술했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엄청 걱정했잖아요. 그 수치 흔들릴까봐. 그래서 그 수치가 흔들릴 때는 병원에서도 처치를 해주긴 하지만 여러분들 수술은요, 간 수치가 안 잡히면 절대 수술 못해요. 예, 그래서 응급실로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응급 수술을 할 때도 기본적인 피 검사를 해놓고서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럴 때 간 수치가 일정 이상이 나오지가 않으면 절대 수술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그 간 관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간이 13가지 일을 하잖아. 아직도 이 라방을 보면서 간이 그냥 숙취만 해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요, 간이 소화 효소를 연결시키는 것들도 다 얘네들이 해요. 간이. 얘네들이 쏘는 거야, 소화 효소를. 쓸개도 거기서 올려놨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간 문맥에서 하나의 길로 들어와요. 혈액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간 문맥으로 들어온 혈액이 그 간을 거치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을 거치면서 그거 되는 거예요. 해독되는 거예요. 음. 가족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요, 단순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왜냐면 깊게 얘기해도 어차피 여러분들 기억 못해. 제가 그랬잖아요. 음식을 가지고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혈액을 통해서 간문맥에 전달이 되고요. 간에서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올리긴 했지만 단당류들은 일정 다른 모습으로 트랜스퍼를 한 다음에 간에 저장돼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럼 간이 그렇게 받아. 근데 간 문맥과 연결되어 있는 게 소장이에요. 소장.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간 문맥을 통해서 들어온 애들이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해독이 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아무리 적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위장 간의 어떤 그 흐름 자체에 어느 한 군데가 빵꾸가 나 있으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그냥 간문맥에 통해서 들어와 버렸을 때 그냥 거기서 바로 체지방으로 간에 축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소장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까지는 제가 장이라고 그냥 전체 카테고리로 얘기를 했지만 장은 소장과 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장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전달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장은요, 탈수기 같은 존재예요. 그런 상태로 내려온 것 중에 마지막으로 털어줘. 마지막으로 털어준 다음에 나머지가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항생제 폭탄 시 장이 아사리판 돼서 수술 다 하고 뿅치랑 웅웅이 덕에 빠르게 너무 다행이다. 정말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세거든요. 항생제가 특히나 관절 관련한 약들이 엄청 세요. 그래서 다른 약들에 비해서 관절 때문에 먹는 그런 진통제, 정형외과에서 먹는 그런 모든 약들이 제일 세요. 제일 세. 그래서 몸이 아사리판이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다 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제가 얼마 전에 낙상균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낙상균이 대장까지 살아가는 유일한 균주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비피더스, 바실러스, 코쿠스 이런 애들은 다 병신이야? 이 유산균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대장까지 살아가는 건 낙상균이 유일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요, 19개 종류의 유산균을 너네는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렇게 인정을 해준 19개 균주가 있어요. 19개 균주. 그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필터를 해서 CFU, 도달하는 숫자를 개런티를 해줬어. 그러나 낙산균들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대장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척박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낙상균이다. 이런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상균은 CFU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 못해요, 낙상균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보통의 유산균, 다른 회사의 유산균들도 바실러스, 비피더스, 코쿠스 요런 라인업들을 많이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것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균주들은요 소장에 살아요. 소장에. 근데 영양분을 흡수하고 전달하는 건 소장이 거의 다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 음식을 뭐 이렇게 해서 분해해서 간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뿌려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소장에서도 음식물의 흡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미생물의 환경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야 되는 게 소장이에요. 소장. 소장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균주나 이런 애들 다 잘 보세요. 다 바실러스 써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소장 입구에서도 잘 보세요. 간 문맥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와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은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일정 화학 구조가 달라지는 다른 내용. 그러니까 포도당들이 막 단당류 뭐 이런 식으로 분해가 돼서 일정 어떤 부분들은 필터를 해버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걸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음식을 먹었었을 때 음식을 먹은 것 중에 포도당과 그러니까는 탄수화물 중에 포도당과 과당을 저희 날리맨미학에 들어가 있는 그레이스 슈퍼자임, 꽃길에 들어가 있는 그레이스 슈퍼자임은 얘네들 절반을 프리바이오틱스로 전환을 시켜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간문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거기서 끝난 거야. 절반이 없어져. 그런데 간문맥에는 단당류만 저장이 돼. 포도당, 과당만 저장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뿅티랑 이런 것들을 그걸 당으로 보고 이게 당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프리바이오틱스의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영양정보상은 탄수화물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뿅띠 걱정하지 마시라 얘기하는 이유도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식후 혈당에 대한 감소에 대한 수치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었을 때 궁극적인 다이어트에 대한 약이 한 가지의 어떤 컨셉으로 나온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게 완전히 막 지구를 정복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살찌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이것 때문에 살찌고 누구는 이것 때문에 살찌고. 그러니까 가장 쉽게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살을 뺄 때 식욕을 컨트롤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음식을 칼로리를 커트한다, 뭐 한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떻게 보면은 살이 찌는 인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필터를 해서 진짜 궁극의 다이어트 약이 나온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양약으로 처방해서 드시고 한약으로 드시는 모든 약들은 식욕을 컨트롤합니다. 식욕을 컨트롤해요. 뭐 지방을 배출하는 약도 있고 뭐 탄수화물을 커팅하는 제품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미 간 속에 쌓여있는 포도당, 과당도 있을 뿐더러 탄수화물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간문맥에 들어왔었을 때부터 이제 저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소장 입구에서 탄수화물을 커팅한다고 하더라도 간문맥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나 이 제품으로 도움을 받아서 살이 빠졌어. 그런데 잘 보세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1등하는 다이어트 제품 보셨어요? 없다니까요. 어차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원료는 뭐 BMI, 뭐 허리둘레, 무슨 뭐 이런 수치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일시적으로 그 해당 기능동을 먹었을 때 나올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는 해. 근데 저희 날림의 미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시면요, 입에 들어가는 음식서부터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날림의 미학은 반드시 식전에 드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음식을 이렇게 먹었어요. 음식을 따라다니면서 그 순간순간에 모두 장치를 해. 그러니까 날림의 미학과 꽃길에 들어있는 그레이스 슈퍼자임이라는 애는요, 입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위에서도 소화효소가 분비되지만 간에서도 분비되고 췌장에서도 분비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음식이 이렇게 정리해 돼서 포도당과 과당, 이 단당류는 체지방이 쉽게 될 수 있는 간에 저장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을 날리고 시작해. 그리고 저희 꼬웨이 같은 경우는 그냥 밀크시슬이랑 홍경천이나 뭐 이런 것들로 숙취 해소의 케이스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간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들이 정확하게 소화효소를 가지고 얘네들이 일을 했었을 때 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되느냐, 탄수화물 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지방 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혈류량, 어차피 간 문맥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루틴하게 들어오느냐, 얘네들의 해독 기능을 갖고 있느냐. 왜? 간은 간 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을 그 간 안에 모세혈관으로 뿌려주면서 해독작용을 한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심지어 날림의 미학에는 ALT, AST 수치에 대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댕댕이까지 들어가 있어. 음식이 들어가서 가는 모든 공간을 간섭해. 이런 다이어트 제품이 없는 거예요. 이걸 구조적으로 설명할 때 저희가 소화에서부터 똥 싸실 때까지 다 봐드립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 기본적으로 소장에서 CLA 생성 유산균, 그 관련한 체지방이 이제 많이 축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OK169까지 다 세팅이 돼서 소장에서 바글바글해. 얘네들이 음식이 들어왔어. 야야야, 얘네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소장에서 다 흡수돼. 그럼 거기서 딱 잡고 필터를 해, 탈수기 돌리듯이. 소장에서. 그래서 날림의 미학을 먹으면 이미 소장 컨디션과 대장 컨디션이 같이 동시에 좋아지기 때문에 음식을 해석하는 능력도 좋고 뭐 음식을 필터하는 능력도 좋아지지만 건강해지면서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단만 제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다이어트는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식습관이 따라줘야 되는 거야. 식습관이. 그러고 나서
내가 평생을 이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얘네들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먹는 것들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있던 것들이 사라진다고? 안 사라져요. 오늘 할 일을 오늘부터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런 것들이 패턴이 잡히게 되면 뒷단에서 살 빠지는 건 다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날리맨 미약 같은 게 처음에 들어갔는데 살이 안 빠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장관, 간몸매, 소장 여기가 다 망가진 거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까지 모든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탄수화물을 어떻게 커팅한다, 식욕을 컨트롤한다. 정말 자극적인 단어로만 다이어트 제품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간도 숙취 해소가 빠르다, 피곤함이 없어진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단순히 그거를 피곤함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왜 피곤하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간은 13가지 일을 해. 심지어 면역도 관장해. 혈압도 관장해. 혈류량도 관장해. 아무리 우리가 신의 한 수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간에서 필터를 해줘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인간은요, 안 먹으면 안 아파요. 먹어서 아픈 거예요. 먹어서 이 먹는 음식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알룰로스도 단당류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것도 간에 저장돼요. 알룰로스도. 그러면은 간에다 저장되니까 그 단당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설탕이나 이런 것들보다 이당류보다는 훨씬 더 좋지. 응? 혈당이나 이런 것들 오르는 걸 잡아놨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간에서 인지할 때는 사실은 단당류에 포함이 되고 그 단당류에 포함이 될 때는 간에 축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체당을 뭐 골라서 먹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 진짜 안 좋은 그 내용 몇 가지 이렇게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뭐 대체당 그런 거 빼놓고는 그냥 도찐 개찐이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탄수화물 대사를 월등히 좀 높여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간이. 그래서 저희가 간 제품을 만들었던 그 꼬웨이가 이 모든 이런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한 20몇 가지 원료를 다 세팅한 거예요. 저희가 꼬웨이에 들어가 있는 부원료나 이런 것들 보면은 혈당을 빼버리는 것들, 콜레스테롤을 컨트롤하는 것들, 그런 것들 되게 때로 들어가 있어요. 때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꼬웨이를 식사 후에 드셔라. 반드시. 그냥 우리가 밀크시슬 하루에 그냥 이렇게 그냥 단일 제제로 그냥 이렇게 먹고 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꼬웨이는 특별히 식후에 그렇게 되면은 간의 어떤 기능을 보조하면서 우리가 더 양질의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곤할 때 내가 왜 피곤한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피곤하다란 명목으로 많이 먹은 거야.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랑 과당이 간을 통해서 간문맥을 통해서 들어왔었을 때 이게 저장된다고 했죠. 안 그래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전환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면 피곤할 때 탄수화물을 더 먹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 간이 무거워지는 거야. 그러나 간은 돌아가. 근데 피곤한 거야. 원래 하는 일을 다 못하니까. 해독도 다 못하고 그러니까 하품도 자꾸 해.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드신다고 했었을 때 신비의 명약처럼 한두 가지 원료로만 만든 제품들은 재미가 없다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그런 걸 먹었었을 때는 정말 극히 일부만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전제 조건이 뭐냐? 다른 데들은 전혀 안 아프다라는 기준 하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만 안 좋은 사람이 있겠냐고요. 저기만 안 좋은 사람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저희는 궁극적으로 5g도 그렇고 노다웃도 그렇고 절대로 단일 제재를 표방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식도에서 대장으로 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기관을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겪기 때문에 나라도 모든 제품을
그런 것들을 반영하게끔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콜라겐에도 그레이스 슈퍼자임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레이스가 왜 그레이스 슈퍼자임을 콜라겐까지 넣었지? 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아미노산을 얼마나 콜라겐처럼 피부에 반영을 하는지가 사실은 콜라겐 제품의 싸움이에요.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그 면역에 대한 기관, 뭐에 대한 기관, 뭐에 대한 기관, 그게 간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화가 덜 된 음식이 남아있던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너무 과부하가 되어 있던가, 그렇게 되면 나머지 것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더군다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대사, 그리고 대사된 걸 전달하는 거, 그런 것들은 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겐에도 혹시나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간이 집중하지 못하고 나머지 기관들도 어수선해서 내가 먹은 콜라겐들이 정확하게 발현되지 못하게끔 막으면 어떡하지? 그런 모든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 때문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나와버려서 세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고민해서 만든 게 저희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저희 콜라겐은 실제로 런칭할 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복잡할 수 없어요. 구조도가. 응? 그러니까 아까 수술하셨던 우리 고객님 있잖아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기관이 완벽하게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복 수술이 회복이 힘든 거예요. 하다못해 복강경, 내시경 이런 것들로 하는 것들도 반나절은 힘들단 말이에요. 시술이 좀 길었던 거, 그런 거 있잖아. 복강경 수술 이런 거. 그리고 몸에 있던 걸 뜯어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요. 인간한테. 그러니까 한쪽 다리 수술하고 당연히 간 수치 보면서 회복력을 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럴 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간에 되게 좋은 성분들이 다다다다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감염내과나 이런 데서 무기셀레늄을 먹는 것 자체가, 주사제로 놓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무기셀레늄 같은 이런 주사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항산화 효소를 발현시켜가지고 더욱더 쓸데없는 세포가 죽지 않으면서 나쁜 세포를 죽이기에 딱 그렇게 돌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할 때 이게 식욕을 컨트롤합니다. 어떤 기전인데? 건강기능식품이 식욕 컨트롤 해주는 것들은 보통 천연물질에서 가지고 와요. 그럼 걔네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좀 집중해서 봐야 돼. 그런데 그건 일반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먹으면 식욕 억제된대. 와그르 이거 먹고 입이 싹 먹고 싶은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입이 마름 증상이 있대. 여러분들 입마름 증상은요, 알약이 정말로 농축되어 있으면 저희 절해동만 먹어도 갈증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내용인 거야. 실제로 얘가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는 제품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정확하게 왜 설명을 못 하느냐? 이게 그런 일을 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고 심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제품의 표현력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저처럼 능동적으로 그 이론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얘네들이 내면으로 갖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 아니어도 제품은 이렇게만 설명해도 되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매일 밤 라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저 일타강사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메모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라방을 하잖아요. 이런 이렇게 전체적인 플로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유 있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장에서 탈수를 돌려서 남아있는 영양분은 탈탈 털어서 흡수를 시킨 다음에 나머지 거기 안에서 필터를 돌려가지고서는 여기에 이제 다 끝나고 남은 애들이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설사는 안 되는 거잖아. 탈수 기능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떡해요? 그래서 설사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낙상균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래요.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이제부터. 이미 장 속이 그런 식의 시간이나 환경이 오래 갖춰져 있었다면 이게 살아있는 미생물이 아무리 대장까지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생착하고 번성하게끔 한 다음에 얘네들이 먹고 뱉는 대사산물까지 이 장이 느낀다고? 그럴 거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위, 장, 간 중에 위와 간에 대해서만 더 필터를 해줘서 이미 네 장은 예민하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우리 건강식품을 드시는 주력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30대부터잖아요. 20대부터는 막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먹잖아. 그때까지는요 성장에 대한 어떤 기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나이 아니란 말이야. 나를 포함 저랑 동년배인 모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윗단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가 심하신 분들은 이미 이 안에 탈수 기능이 아예 멈췄다라는 기준 하에 이거는 이거대로 덜어내고 위와 간에 대한 관리를 백업을 시켜서 설사를 먹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대장이 원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음식을 필터한다고 했었을 때 간문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소장, 즉 그냥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장의 윗부분, 소장이 제일 길거든요. 그 사이를 다니면서 흡수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똘똘하면 탈수를 돌릴 수만한 탈수까지 막 되게 심하게 돌려서 얘네들이 똥이 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윗단이 맑으면 아랫단에 그만한 공수가 안 들어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대장이 원래 하는 일을 돌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됐었을 때 간도 일을 덜 해요. 해독한다고 힘을 안 빼도 돼. 포도당, 과당을 필터한다고 힘을 안 빼도 돼. 이미 적당한 양의 식습관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거 뭐지? 알듯한데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내가 숟공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오여신에 들어가 있는 댕댕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지방 감소를 통해서 결국에는 간 수치 개선이란 내용이 있잖아요. 네. 크레는 2알씩 드세요. 2알. 그리고 우리 고객님은 지금 맘고생을 조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소년 심판을 다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객님 마음이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크레는 이렇게 날씨 변하고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어느 공간에 서식해 있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와 있고 뭐 이걸 떠나서 이게 계절이 변할 때 몸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백이 많이 생겨. 면역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공백도 생기고 음식물도 타이트하게 관리하던 내 몸 상태가 엉뚱한 신호를 보내서 더 먹게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수술 직후에도 그래요. 내가 그 나쁜 거를 빼낸다고 하긴 했지만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거잖아요. 심지어 그 시간 동안 재워놓고 맘대로 그냥 해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잠깐만 여기에 있어야 될 게 왜 없지? 와 여기에 있어야 될 게 왜 없지? 잠깐만 그럼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뭐부터 하면서 지금 이거를 원상복구를 만들어야 되지? 그거를 인지하는 게 간이에요. 간이에요. 그게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위부터 장까지 다 작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 입맛 짧고 입 짧고 잘 안 먹으면서 예민한 아이들한테 그런 애들이 또 설사나 변비나 장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맨날 설사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뿅티 먹고 설사한다는데 이거 제가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뿅티는 설사를 유발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설사가 심하신 분들은 뿅티가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 와일이 축축한데 니네들 다 나가야겠는데 이러면서 밀어내는 것 뿐이야. 뿅티가 그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뿅티가 설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 대장 속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냥 뿅티가 한번 밀어버리는 거야. 엄살 피지 마. 니네 오늘 정리할 거야. 이러면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주인이라는 이 몸이 무슨 균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뿅티의 사균을 1억 마리 정도 세팅을 한 이유가 야,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유산균을 새로 바꿔서 먹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세게 하지 마. 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었을 때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이게 올해보다 내년에 더 아프고 내년보다 후년에 더 아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유정아. 그래서 저는 이미 날림의 미학에 소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산균은 30억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제가 대장이 하는 일들을 조금 더 백업을 해서 이번 날림이 때 안 그래도 원료 빠지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여기까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날림이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품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고. 기본 음식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몸이 한 80%밖에 좋아지지 않다가 다시 후퇴하게 돼요. 응? 그래서 포도당 과당을 절반을 날리는 게 얼마나 큰 내용인지 아셔야 돼요. 그게 뭐 소장 입구까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도 간혹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제가 상담하다 보시면 저 이렇게까지 그레이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려준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본 정도를 알려드리는 거지 고객님이 나를 만나기 전에 1, 2년 정도의 무슨 행동을 내 몸속에 했는지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가 그렇게밖에 상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 처음 진행하고 처음 드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랑 꼭 상담을 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당뇨 있으면 날림의 미약 많이 도움될까요? 당뇨는 날림의 미약이에요. 저희는 당뇨약을 베이스로 만든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슈퍼자임이라고요. 그런데 당뇨가 제가 지금 대장에 관련한 제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당뇨, 고혈압, 뭐 폭식증, 설사, 뭐 이렇게 노멀하지 않은 모든 케이스를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림의 미학에 들어가 있는 이노시톨 저희가 지금 다른 제품에도 이노시톨을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옹홍이 라인이 늘어날수록 그냥 몸 상태를 식단으로 맞춰놓은 다음에 이렇게 옹홍이로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럼 진짜 웬만하면 다 안 아프세요. 웬만하면. 제가 여기 입 천장에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이어트가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가는 게 주사제. 직접적으로 거기다 주사를 넣는 거. 그 다음에 양약으로 식욕억제 먹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이미 신호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반영이 안 됐지. 그렇게 순간순간 잊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응? 당뇨는 내가 매일 먹은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뇨의 가장 중요한 인슐린이라는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을 관리할 수 있는 성분이 대장세포를 관리해주는 제품에 들어가고 그게 12월 달에 런칭이 될 거고 12월 달에 나오는 그 제품은 기본적으로 살 빠지는 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장을 그런 식으로 건드리게 되면은 식욕이 불특정하게 푹푹 올라오지 않고요. 매 끼니 루틴하게 먹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싹센다 주사가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에다가 다이어트 주사 중에 호르몬성 재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걔네들의 원료 자체가 별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강력한 효능 효과가 있는데
이게 왜 안 빠지는 사람이 있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이게 그렇게 잘난 척할 제품이면은 왜 천년만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요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식욕을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싹센다 주사가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그 주사 자체는 고도 비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고도 비만. 근데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목숨 거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정말로 진짜 끼케야 통통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자기가 정상이지만 정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히 식욕만 어찌한다고 해가지고 살이 빠진 채로 100살까지 간다고?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12월 달에 내는 건 매일 먹으면서 매일 컨트롤 하지만 이것도 먹으면 먹을수록 대장이 좋아지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제품을 만들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날리맨미약 리뉴얼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 야 우리 회사에 단일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킬러 라인 중에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세일즈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싹센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나 위험성이 1도 없어요. 근데 효과는 엄청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얘기를 했다가 욕을 엄청 쳐먹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대장을 완전히 다 리셋시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어릴 때는 소장이나 대장 둘 중에 하나만 멀쩡하면 필터가 됐거든요. 근데 40 후반으로 넘어가면 그냥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야. 정확하게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양질로 일을 할 수가 있어. 꿈의 약이 나옵니다. 근데 들으시면 아 맞네. 와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듣고 보면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만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임산부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누워 계신 분도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관절 수술했다는 저희 고객님 어머님 있거든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에 대한 관리를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12월 달에 내놓는 제품은 아까 제가 인슐린을 분비한다고 얘기했죠. 인슐린을 분비하면 당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인슐린으로 다 정리해서 넘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하나 킥하게 만든 건데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아이고 대표님이 그 고객들한테 얘기했을 때 고객님들 못 기다릴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누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오늘도 이제 제가 다른 분한테 저희가 요런 내용의 제품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대표님 못 기다리겠는데요? 그거 당장 제가 체험단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꿈의 약 맞아요. 근데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머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장만 건드려. 근데 대장을 건드린다고 못 살게 구는 게 아니야. 야, 네가 이 공간에 있을 때 여기의 공간에서 네가 일을 할 때는 사람들한테 배척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균총을 이루기도 힘들고 야, 너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았구나. 그럼 너는 이쪽으로 와서 저 지금 그 미생물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네는 이쪽으로 와서 본디 니네들이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제 11월 달 약이에요. 12월 달. 맞아. 유정님도 나도 과자 같은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먹으면 너무 좋지. 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하나를 먹게 될지 두 알을 먹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그런 증상이 올라올 때 툭툭 먹어주면 돼요. 물 마시듯이. 그 정도로 안전해요. 물 마시듯이 마실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체지방 기존에 있던 체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날리면 미약에 4가지의 원료를 넣었잖아요. 그냥 누가 이렇게 지독스럽게 하냐고요. 4가지 5개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거 원료 미니멈을 누가 챙길 건데? 못 팔면 그거 재고도 남지만 원료값도 내야 돼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남들보다 돈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희 제품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내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는 대장세포 하나더라고요. 대장세포가 뭘 먹고 살지? 얘네들도 그냥 포도당 먹고 살나? 봤더니 어라? 아니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진짜 완벽하게 설명드리면 아니 근데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이러실 정도로 정말로 너무 쉬운 이론이에요. 언니 뉴 킬러 앰플 런칭할 때 앤드리스 같이 안 될까요? 아니요. 안 될 것 같고 킬러 크림이 같이 런칭돼요. 오히려 제가 그러면은 아이크림 할 때 신세계의 앤드리스를 붙일게요. 어때요? 신세계가 무이자가 좋으니까. 이번에 꼬웨이 할 때도 그렇지만 아이크림도 신세계랑 하거든요. 맞아요. 그때 제가 앤드리스 세팅할게요. 앤드리스. 킬러 앰플 할 땐 킬러 크림이 세트로 가요. 그리고 킬러 앰플은 런칭만 58 참 몇 프로더라? 아무튼 런칭이 50%가 넘는 숫자예요. 할인율이. 예. 예, 다음 주에 하는 아이크림 행사 때. 죄송해요. 자꾸 여기에 가래가 껴있는데 제가 지금 숯공기를 가져오기 싫어서 지금 참고 있더니 여기에 계속 걸려가지고 슬리핑은 같이 안 해요. 슬리핑은 리뉴얼하고 있어요. 재고도 하나도 없어요. 킬러 앰플 때 킬러 크림 같이 해요. 5개짜리 옵션이 나와요. 가격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립도 해주고 CJ도 이번에 행사 그 내용이 되게 괜찮아요. 예, 아직 최종이 안 나와서 제가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알게 되면 내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피곤한 이론이 결국에는 간문맥에 있어. 구조 자체가 그래. 근데 상추 먹고 졸린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정확히 말하면 상추는 섬유질이잖아. 식이섬유잖아. 그게 뭐 세포의 먹이도 아닌데 그냥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섭취하는 밸런스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누가 그거를 깨워서 다 하냐고.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식욕억제제를 제가 런칭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떨 때? 여자들은 PMS 심할 때. 그럴 때라도 활용하시라고. 어르신들 대장에 대한 어떤 세포를 관리할 수 있는 영양제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이거 연세 좀 있으신 분들 드시면 기운 오르는 게 완전 달라요. 이 제품은 꼬웨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좋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포스팅 올린 제품은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거예요. 완전 자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나 지금 풍어를 읊고 있구나. 너무 뿌듯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소장에 정상적인 미생물이 살아주면서 크게 탄탄하게 왁구가 형성되어 있는 거를 제가 깨부셔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형성이 안 됐었을 때는 간도 망가지고 다른 연결된 간문맥에서 연결된 모든 그 연결선들이 다 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이 포인트가. 그래서 간은 이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비타민 B군을 세팅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 대사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서 뭐 몸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의 관장이 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간 건강에 좋은 밀크시슬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저희 제품 4웨이도 진짜로 왜 유기농 밀크시슬 따로 드신다고 하더라도 일부 금액만 조금 더 내면 A부터 Z까지 다 관리해주는 4웨이란 제품이 있어요. 심지어 유기농 밀크시슬을 가지고. 아니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댓글을 본다고 안경을 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도 있는 거예요. 왜냐? 대장세포가 살아서 움직이게끔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죽어 있었다면 살려보려고요, 제가.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음식에 대한 어떤 내용이 간문맥을 통해서 장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칼로리 커트를 그냥 하는 것들보다는 정말로 거기에 내려가기 전에, 소장에 내려가기 전에 끝나는 게 월등히 좋다. 월등히.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성피로가 오래되거나 면역이 쉽게 무너지거나 이런 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은 두 가지를 다 관리해 주셔야 돼요. 음식 관리, 간 관리. 예, 공회전이 안 그러면 공회전 놀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려우실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문맥과 소장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위에서부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진짜 조심하기는 해야 되지만, 소장에서 살아남는 비피더스와 이제 아무튼 그 있잖아요. 바실러스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소장에서 균총을 이루는 게 하찮게 볼 일이 절대 아니다. 어차피 거기가 완전히 단단하게 받쳐줘야 대장에 무리가 안 생기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이해를 못하고 활자 그대로 별거 없는데 이렇게 보실 일이 아닌 거예요. 저희 킬러 앰플이. 그래서 자신 있는 거고, 제가. 누가 이렇게까지 하냐고. 응. 세포가 감소되고 세포가 변형되면서 일어날 때 제일 힘든 게 에너지 대사 전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이게 댕댕이에 들어가 있는 게 체지방 감소를 하면서 ALT, AST 수치를 낮춘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맛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할 제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만든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관장을 다 하겠다가 아니라 대장 하나만 팠다고 보시면 돼요. 대장 하나만 팠어요. 드립다. 그래서 제가 과식하거나 술 먹거나 했을 때, 고탄을 달려야 될 때 반드시 꼬우회를 식전에 드시고 진행해라. 이 얘기가 그거예요. 미리 마중 나가서 얘네들이 시끄럽지 않게 우리가 좀 관리하자. 그래서 유산균 매일 먹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바실러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이런 것들을 손에 놓지 못하고 있는 거야. 소장이 뚫리면 대장은 죽을 수 있거든.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영양제 같은 것도 너무 잘못된 고농도를 먹었을 땐 의사 선생님들께서 영양제 다 끊어라. 그 얘기도 당위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희는 제품이 그 제작할 때부터 방송할 때까지의 레퍼런스를 관우가 알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반강제적으로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응. 그 킬로앰플 런칭할 때까지 진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은 조금 어렵게 하긴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땐 진짜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기가 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진짜로 매일매일 알려드려도 하나도 지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긴 하죠.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아니 또 가루가 침대 한가운데 있네. 그래서
살이 잘 찌는 체질은 위도 힘들고 간도 기능이 떨어져 있고 장의 시작 초입도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 이런 애들은 자발적으로 자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간을 보조할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슬리핑은 지금 저희가 예상으로 따지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와요. 네, 킬러 슬리핑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다른 제품들이랑 굳이 제가 비교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 모든 입에서부터 응꼬까지 모두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면서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주원료만도 우리가 10개지만 꼬웨이가 그 뒷단에 들어가 있는 원료가 정말 많잖아요. 얘네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그거 저기 점 안에 넣으세요?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넣으세요? 댓글이 안 보여서. 안 보여 댓글이. 그 밑에 적어주셔야 댓글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지금 안구 쪽에 열감이 조금 있으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구에 그 안구 건조증이 있기는 좀 그렇거든요. 저희 신의 한 수 드시죠? 신의 한 수랑 라또브를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래서 안구 건조증 약 만들고 있잖아요. 별걸 다 만들어. 아니 그런데 우선 일단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때는 라또블이라는 저희 히알루론산 제품을 완벽하게 올리셔야 돼요. 두알, 네 알. 그리고 신의 한 수까지 같이 드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의 한 수랑 라또블을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할 때는 무조건 늘리세요. 신의 한 수 아침 저녁 두 알, 라또블을 아침 저녁 두 알. 여기까지 올려주세요. 그 눈에 안구 건조증, 그 다음에 눈에 어떤 통증이 있고 그런 것들은 진짜 조심스럽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네. 안구 건조증은 제가 히알루론산 제품 만들면서 만들긴 할 거예요.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로직을 조금 알면 다이어트 균주를 준다고 했었을 때 다이어트 균주 개별 인정형 원료들 있잖아요.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그거 유산균 앞에 카테고리를 한번 보세요. 얘는 바실러스냐 비피더스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장을 중점적으로 살리겠다라고 들어가는 건데 아무리 거기가 살아있어도 음식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해버리면 소장을 아무리 탄탄하게 갖춰도 100%안 나오지.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유산균을 만들 때 자랑 가는처럼 세팅한 거예요. 항산화 기능 이빠이 넣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남이랑 많이 다르긴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해요. 어렵지만. 라또불은 저희가 리뉴얼을 하고 있고 방송은 안 하지만 저희가 재고 아주 소량 남아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수연님 지금 있잖아. 아침 저녁으로 라또불을 두 알씩 올리시고요. 그거 드실 때 신의 한 수를 같이 드시면서 정말 물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최소한 2.5리터. 한 2리터까지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안구건조증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시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건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방 안에 가습기 있는 게 좋죠. 사실 회사에서는 책상 위에 가습기 올려놓고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굳이 청소만 힘들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구건조증이 그렇게 심하면 엄청 눈 뜨고 감기도 엄청 힘든 데다가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눈이 그래버리면. 예. 그리고 모자르신 거는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가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행사가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옹몽이 세계관, 그다음 이거를요, 또 제가 아이크림을 실리빈이라는 소재를 넣었잖아요. 그게 미클시슬에 들어가 있는 실리마린 성분이에요. 필터가 잘 되면은 까매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도 다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그래서 꼬웨이는 온 가족이 다 드셔야 하는 게 우리가 가족이랑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일어나는 반응도 비슷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이에 대한 어떤 그거를 10대 애들만큼 가져가겠다. 우린 그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느린지 정도는 좀 알면 아, 내가 요럴 때는 요걸 요렇게 먹는 게 좋겠구나. 내가 요럴 때는 요렇게 바르는 게 좋겠구나. 그거를 알아가시는 라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꼬웨이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예, 그리고 꼬웨이는 웬만하면은 식후에 드셔라. 아무리 아침에 피곤해도. 아침에 피곤한 건 제가 플렉서블 케어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요 며칠 아침에 눈 뜰 때 힘들어 그러면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랑 가능은 지금 크레소 땡큐베리 균주에 들어가서 12월 달에 나와요. 응. 나 지금 순간적으로 까먹었어.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 건데. 생각나면 또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저희 꼬우이 내일 방송할 때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다 보세요. 간을 무리시키는 것들은 다 처단한 거예요. 내가 진짜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긴 했나 봐. 눈이 너무 아파요, 지금. 예, 지금 조명을 그래서 이렇게 좀 낮췄어요.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예. 꼬웨는 반드시 식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힘들면 꼬웨를 먹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먹는 우리 선수입장이나 신의 한수나 이런 것들 있잖아. 설레우나 몸속에 남아있는 염증이나 그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느려졌다면 빨리 보완을 시켜서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에 내가 오늘 당한 만큼의 세포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장치가 플렉서블 케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렉서블 케어를 늘리는 게 나아요. 아침에 눈 떠서 꼬웨이는 사실 신의 한 수 설레오를 세트로 먹는 것만큼의 파괴력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식마다 몸에 남아있는 시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음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저는.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몸이 아침에 일어나서 꼬웨이 이거 말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피곤하다 그러면은 전날 저녁에 플렉서블 케어를 3알로 올리고 왠지 그것도 그냥 그렇게 먹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꼬웨이는 저는 음식이 몸을 안 좋게 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님, 플렉서블 지금 저녁 식후 자기 전 먹고 있는데 비타민C 들어있으니 아침에 먹는, 이거 제가 지금 댓글이 안 보여. 아침에 먹는 건 어때? 플렉서블 케어는 아침에도 드셔도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테아닌이랑 몇 가지의 성분이 잠들기 좋게끔, 졸음이 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은 졸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되도록 안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졸릴까봐 아침에. 그것만 아니었어. 난 저녁에 먹어도 그렇게 졸리지 않았어. 그럼 아침도 너무 괜찮죠? 아침, 점심, 저녁 아무 때나 드세요. 꼬위 저녁 먹고 먹어도 되죠? 저는 증량을 안 하는 방법으로는 점심 때 꼬위를 먹고 저녁 식후에는 오히려 그 관련한 약들이 있잖아요. 식후에 먹는 약들 중에 꼬웨이로 받쳐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먹는 플렉서블 케어를 세팅하는 게 꼬웨이도 너무 증량하지 않을 수 있게끔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몸에 어떤 그런 관리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몸에 안 좋은 게 남아있는 거는 빨리 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만 관리해 주시면 돼요. 꽃기는 식후에, 원래 꽃기는 식후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꼬웨이가, 우리 아이가 힘들어해. 그러면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면 평소보다도 탄수화물 더 많이 먹은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과 과당이 그런 식으로 간에 그냥 축적이 되어 버린다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아이가 힘들구나. 그러면은 식후에 꽃길 먹이고요. 꼬웨이 하루에 2알씩 어느 정도만 챙겨주면 애들은 또 세포 재생력이 좋기 때문에 금방 괜찮아져요. 그래서 요거를 머리에 좀 탑재를 하고 계시면, 그레이스가 왜 그때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이랑 이 제품 같이 먹으라고 했는지 이해하실걸요?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제가 진짜 쉽게 한다고 하는데도 개론 자체가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요 모든 상황을 한번 이렇게 도식화처럼 만든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갖고 다니면서 외우시게끔. 여러분들 방구 냄새가 나는 것도 대장을 탈수하고 이거를 내보낼 때 남아있는 내용들이 많으면은 방구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꽃길로 이미 위를 다 컨트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간문맥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해독하고 소장으로 내려주고 뭐 한다고 해도 월등히 다른 거지, 기존이랑. 그러니까 당연히 냄새 안 나죠. 탄수화물의 양을 줄였는데 탄수화물의 양을 줄여버렸잖아요, 꽃길이. 그러니까 냄새 안 나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잘하고 계세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기를 들으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간 문맥이 관련한 뭐 위, 뭐 쓸개 뭐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을 다 하나의 혈관으로 받는 거고, 얘가 장이랑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뭐 하나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제가 아무리 쉽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오늘 라방을 살짝 정리를 한다면, 음식에 대해서 이게 몸속에 불편함이 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면서 전체적인 관장을 하는 애들이 직접적으로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다, 간이. 그리고 그 순간 포도당과 과당이 가장 많이 간에 저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날리매미약이나 꽃길이나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과당이랑 포도당을 반으로 날린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없습니다, 거의. 시간 많아서 다행이에요. 위가 뭉치는 증상,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그냥 위만 뭉치면 좋은데, 위가 뭉치는 것도 뭉치는 거지만, 혹시나 이게 식도가 열려서 막 오바이트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것들이 오신 분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운동도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망가지는 거지, 이 식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토하는 거는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피곤함이나 이런 것들 주는 거는 위와
간과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세팅되어 있는 제품들을 드시는 게 좋은 거고, 그런 것들이 웬만하면 옹몽이에는 하나 제품에 웬만하게 그런 것들이 다 장치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해당 일들을 하는 애들한테는 이제 꼬의 이번 버전도 제가 다 제공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지. 제가 지금 여기 아이패치를 붙여가지고 얼굴에 조금 이상한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괜히 이렇게 봤는데 여기 막 실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까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구 건조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케어를 좀 늘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예, 요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제 라방이 엄청 딱딱하고 재미없으실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가 영양제 한두 개는 사서 드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고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도 좀 세게도 하고 비유를 들어서 우습게도 설명하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을 위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전문가처럼 제가 막 어려운 영어 써서 아니면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을 설명하면 이게 기억에 남겠냐고. 그래서 제가 반복 학습과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도와진다면 뭐 솔직히 여러분들도 나랑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거지. 오래오래 갈 수 있지. 왜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대해주시면 브랜드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소비자가 그 제품을 완벽하게 다 알고 복용하거나 바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조금씩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증상이 이럴 때는 이런 느낌이니까 나 그레이스한테 물어보고, 아, 나 이때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다 우리끼리 공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얘기해도 되지. 그래서 어떻게 오늘의 내용은 좀 어렵더라도 그냥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가신다면 월등히 몸 관리에 대한 어떤 그게 안 불편하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중간중간에 혹시 틀린 말이나 아니면은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살짝 빼고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방도. 예. 이게 안경이 다리까지 지금 아파가지고 안경이 불편해요. 네, 그래서 오늘 라방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피부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얼굴이 까무잡잡한 거예요. 모공 크고. 8살 조카가 요즘 심하진 않은데 계속 채기가 아침에 속이 아침에 공복일 때 미식거려요? 아침에 공복일 때? 공복일 때 그런 건가? 8살이 알약을 먹을 수 있다면은 점심 식후에 꽃길과 꼬오일 한 번씩 먹이면 정말 좋죠. 예, 그러면은 채끼도 채끼인데 오랜 채끼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조직에도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아침 완전 공복? 아침 완전 공복에 채끼? 혹시 저녁 먹고 몇 시에 자는지 확인 가능해요? 저녁 먹고 몇 시에 자는지? 왜냐면 위에 충분한 음식이 다 빠진 다음에 자는 게 더 좋고, 더군다나 음식들 중에 고기를 먹어도 점심보다 저녁에 많이 먹는다. 아니, 저녁 먹고 몇 시간 만에 자냐고. 저녁 먹고 몇 시간 만에 자요? 저녁 먹은 다음에 몇 시에 자는지가 중요해요. 몇 시간 후에 자는지가. 왜냐면 저녁 먹고 2시간 안에 잔다. 그런 문제 있어요. 그럼 채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위에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잠들어 버리면 나머지 기간도 일을 안 하거든.
네. 맞아요. 절대 늦게 먹으면 안 돼요. 먹고 마지막 식사 다음에 아이들은 무조건 3시간 뒤에 재워야 돼요. 그러면 위에 음식을 갖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은 여기가 음식이 들어간 다음에 위에서 2시간 만에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힘들지. 속이 자꾸 쓰리다고?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속이 쓰린 거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 문제라고. 엄마 아빠가 문제인 거야. 애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들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왜 위가 문제면 간도 힘들고 그러니까 왜 피곤하다고 느끼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 위랑 간문맥이 여러 소화기관에서 주는 이 혈관을 받아서 하나로 뭉치는 게 간문맥이고 그걸 통해서 들어가요. 음.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속이 쓰리다. 그럼 위산이 먼저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위장 문제죠. 음식도 안 들어갔는데 소화효소를 분비해버리니까. 그쵸. 소화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지연이 딸은 혹시 음료수를 좋아하니? 음료수? 음료수를 좋아해 혹시 지연이 딸? 그러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 저혈당이랑 저혈당 증세랑 이제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음료 같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그냥 이게 그냥 단순히 과당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물을 하루에 공급해줘야 되는 순수 걔네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야.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증상을 얘기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왔을지 딱 제가 질문하는 게 너무 정말 너무 여러분들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아까도 우리 미진이가 조카 얘기하는데 혹시 저녁 먹고 몇 시간 뒤에 자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지연님이 자기 딸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음료수를 많이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저작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꼬웨이는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점심 식사 후. 진짜 최고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점심 식사 후에 한 30분 뒤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카페 간다고 돈을 안 줄 순 없지. 근데 이제 네가 지금 속쓰린 게 물 먹는 거보다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이건 씹는 음식이 아닌데 이게 칼로리나 영양 정보로 따지면 엄청난 고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 효소가 분비되게끔 입에서 저작 운동이 돼서 음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셔버리잖아. 그럼 그냥 이게 그냥 들어와서 위에서 이게 간문맥이랑 통해서 갔었을 때 포도당 과당이 이미 과다가 되어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도당 이만큼 들어오면은 입에서 씹고 들어가는 포도당 과당과 그냥 물로 들어가는 건 좀 달라요. 유딩들도 간다고? 그래서 지연아 너의 딸은 음료수를 마시는 거는 알겠어. 근데 그거를 밥이라고 생각해야 돼. 밥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또 카페 가서 또 이런 거 먹고 그러니까 쉽지 않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양분이 돌긴 하는데 이게 소화 효소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분비시키고 막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사동엔 그런 게 없어. 씹는 음식을 좀 먹여요. 지연아. 아, 근데 사춘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옳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씹는 걸 먹이는 게 좋은데. 아, 여러분도 꼭 씹어야 돼요. 음식은 안 씹으면 안 돼요. 애들이 카페 가서 커피 시키겠냐고. 커피는 안 시킬 거 아니야. 과일 주스 이딴 거 먹을 거 아니냐고. 음. 그래서 눈 뜨자마자 아침이든 점심이든 그 미온,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따뜻한 물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천천히 꼬박꼬박 씹는 듯하게 하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이는 게 진짜 중요해요. 밥 먹을 때 옆에서 좀 씹어라 씹어라 해도 배가, 그러니까. 지연아, 네 딸이 뭐 너의 말을 안 듣고 싶어서 안 듣겠니? 지금 호르몬이 미쳐 날뛰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 지금 막판에 두 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랑 동일하게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요, 씹는 음식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딩애들 커피 먹어요? 오 마이 갓. 중학생 애들한테 커피를 팔아요? 커피를 못 먹는 건 아니구나. 커피가 막 담배 같은 건 아니잖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중딩, 커피 먹을 나이구나 벌써. 거기서 중학생들 다 화장도 하는데 뭐. 나보다 화장 잘해, 중학생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를 할 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음식과 음식, 그러니까 식사와 식사 사이에 이 공복 시간을 5시간을 꼭 채우라고 하잖아요. 공복을 안 채우게 되면 위가 쉴 시간 없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소화효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돼버려서 속쓰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 5시간을 반드시 채워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카페가 너무 가고 싶어. 그러면 마지막 식사에서 카페 가는 시간까지 진짜 최소한 진짜 내가 되게 많이 양보했다. 3시간 반 정도는 차이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계속해서 먹고 있다라고 인지해요. 이것도 안 좋은 거죠. 아시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눈 뜨자마자 이렇게 좀 미지근한 물 요만큼 아무 맛도 없는 그냥 맹물 요렇게 먹여서 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착착.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해질 밸런스가 무너진 거야. 전해질 밸런스가 무너지면 속쓰림 증상이 와요. 막 옥죄는 느낌도 있고. 예. 그래서 물을 음료수 다 빼고 2리터 채워주세요. 최소한. 애들은 그래도 수분 보유력이 좋으니까. 아니 그냥 카페 가는 거 둘째 치고 카페 가니까 물 좀 마시라고 해요. 물 좀. 그냥 오여신이나 뿅치를 포함해서 2리터는 무조건 숙제처럼 맞추라고 하세요. 그 정도는 타협해도 되잖아. 카페 가는 돈 엄마가 주는데 그것도 말 안 들어주면은 뭐 안 되잖아. 그 정도는 들어야 되잖아. 그래야 양심이잖아. 아무리 중2병에 걸리고 아무리 사춘기라도 그 정도는 들어야 되잖아, 이 얘기를. 많이 얼마나? 2리터, 2.5리터? 막 이 정도까지 먹어요. 그 정도 먹어야 돼요. 절대로 전해질 밸런스도 깨지면 안 돼요. 응. 누가 이렇게 코를 고는 거야? 베르가 코를 고나 보다. (2리터) 오케이. 그러면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공복만 조금 챙겨주라. 여러분들 제가 음료수도 식사입니다.
예, 음료수 식사예요, 여러분들. 라떼 500ml, 만약에 라떼 300ml를 먹는다, 그럼 그냥 300g 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면은 물도 물이지만, 이온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온 음료를 하루에 500 정도 먹이면 좋아요. 예, 그러면 전해질 더 잘 갖춰줘요. 음. 아침에 일어나서 이온 음료 한 잔, 제가 그래서, 아, 그 링티 같은 걸 만들어야 되나, 지금 이래서 문제가, 왜냐면 여러분들, 땀이 많은 거는 수분 배출 중에서도 전해질을 다 가지고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해질 밸런스의 기준이 되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염소 이런 것들을 일부러라도 좀 채워 넣어줘야 돼요. 운동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소금 먹는 게 유행처럼 나온 거거든. 어. 땀을 만약에 많다, 그럼 무조건 3리터까진 가야 돼요. 땀 많은 애들은, 예, 전해질 밸런스 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온 음료를 하나 먹는 게 좋아요. 이게 물에 타 먹는 거. 제가 추천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제가 정보 공유방에 린티 추천하는 거 하나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요렇게 땀 많이 흘리는 애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상담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저한테 상담하라고 하냐면, 요렇게 여러분들 라방에서도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면 나한테도 대입시킬 수 있잖아.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7살 땀 많은 애들도 이온 음료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온 음료는 편의점에서 파는 이온 음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리고 7살 애들은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많잖아. 그런데 7살 애들은 막 중학생 애들처럼 막 음식을 그렇게까지는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7살짜리 애는 그 오여심 같은 거 있잖아요. 한 포 말고 2포까지 챙겨주시면 좋죠. 왜냐하면 땀이 많은 애들은 자면서 땀 엄청 많이 흘리거든요. 음. 그래서 우선 일단 제가 이온 음료 편의점에서 파는 캔 음료 아니에요. 예, 그거를 몇 가지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거를 먹이세요. 잘 때 머리가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려요. 그러니까는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땀이 많은 애들은 무조건 3리터까지 먹어줘야 돼요. 다 빠졌잖아. 챙겨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다 먹었어. 땀을 많이 흘리는 거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기준이 살짝 달라요. 살짝 달라요. 응. 그래서 자기 전과 아침에 눈 떴었을 때 요런 식의 제품을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제가 요거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정보방에. 파워에이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이온 음료 절대 안 되고, 제가 지금 그렇게 린티처럼 잘 만든 제품이 한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걸 따로 추천할게요. 물에 타먹는 거. 응. 파워에이드는 이온 음료 아니에요. 예, 그냥 당이에요, 당. 응, 저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이온 음료는.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서 드릴게요.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온 음료를 사서 드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물에 타먹는 거를 유난히 땀이 많은 사람들은 챙겨주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그리고 땀이 많은 애들은 설레우를 먹여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면은 전해질 밸런스가 안 깨지고 수분만 배출되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물만 먹어도 월등히 좋아요. 응. 근데 애들이 물을 정말 안 먹더라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오여신 설레요. 요런 조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요즘에 내가 라방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주셔가지고 되게 혼자서 라방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질문도 주고 그러니까는 너무 신나는걸?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셔야 제가 잘난 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연속으로 2번 잘난 척 했잖아.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식의 상황이 생겼는지 우리 같이 답을 찾아가면서 또 제가 바로바로 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맞춰버리는 또 이런 매력적인 짓을 했잖아. 이렇게 라방을 해야지. 혼자서 이렇게 싸바싸바 떠들면은 재미없지. 제 매력이 70%도 안 나오죠. 근데 오여신과 설레요 조합이 정말 좋아요. 전해질을 안 깨요, 얘네들이.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먹이면 좋지. 설레요 하나리랑 오여신 500,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먹이면 정말 좋아요. 네. 특히나 땀 많은 애들. 내가 또 요것도 정리해서 한번 올려야 되겠네, 정보방에. 오늘 좋은 소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정보 공유방에 어떻게 응용하시는 게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네. 아, 또 제가 또 간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땀을 많이 흘린 날은 설레요가 전해질을 안 깨면서 땀이 빠지면서 생길 수 있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빼내줘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물을 좀 더 많이 먹어줘야 되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지?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지? 그쵸, 오늘 좀 저 약간 너무 하얗지 않아요? 오여신 뿅티는 달아서 못 먹는다 하고 물은 비린내 나서 못 먹겠다고 하고 이런 어른들은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거 진짜 좀 저도 머리가 아픈데 우문현답을 하나 드릴까요? 물을 안 먹으면 더 빨리 죽는다고 해보세요. 아, 이런 얘기도 소용이 없나? 오여신 연하게 타면 좋긴 하지. 요즘 참얼미가 생겨서 한 번씩 힘든데 요즘 바빠서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참얼미가 머릿속에 산소 공급이 좀 덜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혈관을 막는 게 뭐겠어요? 콜레스테롤이겠죠. 답을 다 알아요, 이제 우리는. 음. 오여신이 너무 단가? 난 너무 맛있거든? 근데 우리 엄마도 오여신 달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입에서 단내를 많이 느껴요. 예, 혈당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입에 단내가 많이 나요. 단내를 많이 느끼세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챙겨주면은 나을 것 같고, 연하게 먹어도 그 밍밍한 맛이 느껴져가지고 싫으실 수도 있어. 뭐 방법이 없나? 요로결석은 너무 설레우랑 오여신으로 드셔야 돼요. 요로결석 진짜 이 두 조합 진짜 개짱이에요.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신의 한 수까지. 진짜 난리 난다. 진짜 그렇게 먹으면 요로결석 진짜 완전 도움되죠. 아, 요로결석 너무 아픈데? 근데도 안 먹는다고? 너 엄청 아픈 건데? 독한 사람, 독한 사람. 아니, 나는 오여신 달아도 맛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첫 맛을 딱 느끼고 남들보다 단맛을 엄청 많이 느껴요. 당이 높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 예, 그렇더라고요. 패턴으로 보니까. 아,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인가. 그러니까 지연이 딸도 그렇고 오여신 좀 먹으면 좋은데 참 네버엔딩 스토리다 진짜. 아니 중2가 중2병이랑 사춘기가 벼슬이냐고. 엄마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진짜. 근데 좀 챙겨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기지를 좀 더 발휘한다면 1리터에 2포를 타놔요. 2포를 타놔. 그리고 조금씩 따라주세요. 네가 뛰면 나는 난다 이년아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1리터에 2포를 타놔. 그리고 줄 때마다 한 컵씩 줘요. 그냥 완샷 할 수 있는 양만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자식들이 그렇게 속색이고 그런 식으로 나와. 좋아, 오케이, 오브 코스.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겠다. 1리터에 2포나 3포를 타서 한 컵씩 나눠줘. 그냥 나 완샷 해봐라 이씨.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관리해버리면 되지. 타서 주지 말고. 좋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컵. 밥 먹고 나서 한 컵. 집에 들어와서 2컵. 이런 식으로 먹여버려요. 1리터를. 그럼 뭐 지가 250ml씩 완샷 해. 어제도 일하다가 똥 쌀 뻔했다고? 어우, 야, 그러니까. 뿅티 처음에 먹일 때 니네 신랑 너무 힘들었잖아. 여러분들 오여신 못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단 거를 너무 느낀다 그러면은 좀 힘들긴 하지. 맞아 맞아. 여러분들 벌써 12시 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내는 제품의 원료명을 오늘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료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원료 등록 중! 이게 나오면 제가 지금도 이름 지은 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신나는 일도 있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내일 이거 일 다 하고 몇 시에 잘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지. 예. 맞아요. 꾹 참을 거예요. 우리끼리만 다 살 빼고 우리끼리만 건강해지자고요. 남들의 대장이 죽던 말도 우리의 대장만 소장 대장이에요. 캡틴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의 대장은 제가 그냥 아주 꽉 들어매고 여러분들한테 꼬라지 못 피도록 제가 대장을 아주 홍군형을 내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가지고 살도 안 찌게 하고 식욕도 다 잘 컨트롤되고 엄마한테 대드는 딸도 개과천선 될 수 있도록. 예. 완전 시크릿. 우리만 먹어. 내가 오늘 관우랑 그 얘기를 했다? 나 이거 우리랑 이렇게 좀 교통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랑만 이 제품 먹으려고 제가 오늘 관우한테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 듣고 보니까는 너무 쉬운 이론인데 왜 이 제품이 아무도 없었지 이러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대. 언제 나오는 거니? 지금 말하는 사람 족족 못 기다려요. 언제 나오는 거니? 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자기 다 체험단 하겠대. 아니 체험단도 필요 없으니까 돈 주고 사게만 해달래. 그런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제가 중간중간에 비밀 라방도 키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벌써 12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저 때문에 너무 늦게 주무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원래 제일 피곤한 게 목요일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꼬웨이를 드실 수 있는 그거를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꼬웨이 드실 때는 아침 식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아침 식사 대용이 그래놀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놀라를 조금씩 드시고 난 다음에 꼬웨이를 드시는 게 월등히 좋습니다. 그게 기운 나는 게 더 좋아요. 응. 소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먹는 거지. 난 그대들 때문에 만들었다 이거. 우리끼리만 먹어도 그거 다 먹을 수 있을걸? 뿅티 봐요.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먹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잖아. 음. 알겠습니다. 저도 국밤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씻고 자는 것만 하고요. 아침에 어차피 5시쯤 일어나니까 그때 일어나서 일을 해야겠어요. 예. 5시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겠어. 지금은 괜히 일한다고 앉았다가 5시까지 못 잘 것 같아. 여러분들 아까 미지님도 그렇고 지연님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솔루션 드린 걸로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한 3, 4일이면 좋아질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